받은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께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항공사에 입사를 해서 전 중동항공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춘을 중동에서 다 바치고 사막에서 바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 후에는 요새는 또 항공사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으세요. 실제로 뭐 국내 항공사 승무원도 그렇고 외항사 승무원도 그렇고 또 그 외 지상직을 비롯해서 그런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공사 분야에서도 주로 실무 영어 쪽 강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그 항공 실무 영어라고 했는데요. 사실 꼭 항공사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왜냐면 시간도 제한적이고 짧고 하다 보니까 뭐 영어 표현을 많이 안다던가 해서 여러분에게 뭐 그런 표현을 숙지한다기보다는 그냥 꼭 항공사를 떠나서 외국계 기업, 그러니까 꼭 항공업계가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여러분이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경어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매너나 어떠한 좀 기본적인 그 감각 혹은 개념을 숙지하시면 그런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실 때 더욱더 도움이 되실지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미있을까요? 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 혹시 현직 승무원이 계신가요? 아, 계신 것 같은데. 네, 또 계셔도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전직 승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혹은 이제 승무원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봤다, 관심은 있다, 지원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항공사가 어디 있죠? 네, 다들 대한항공 아시아나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 대표의 항공사고요. 사실 제가 입사를 할 때는 유일한 국내 항공사였어요. 두 항공사가. 그래서 국내 항공사, 저는 이제 외국 항공사에서 일을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처음에 항공사 입사를 꿈꿀 때부터. 왜냐하면 엄마 아빠 곁을 떠나서 혼자서 외국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서 도망을 치고자 저는 꼭 외국에서 일을 하겠다. 하지만 또 국내 항공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항공사가 두 개밖에 없어서 좀 비교적 경쟁이 더 치열했죠.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나는 공채를 기다렸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또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뭐가 많이 생기고 있죠? 예, 저가항공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저가항공사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에어, 또 제주항공 말씀하셨고요. 에어부산도 있고요. 그래서 총 우리나라에 지금 항공사가 이 자그마한 나라에 항공사가 지금 6, 7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공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승무직이 아니어도 지상직이어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또 제자가 엊그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주항공에 입사를 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항공사에서 영어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가면은 한 2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한번 뽑을 때. 왜냐면 저가항공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제자 말이 이번에 80명을 뽑았대요. 제주항공에서. 그러니까 이건 되게 큰 규모거든요. 실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에서 적게 뽑을 때 100명 정도를 뽑고 많게 뽑을 때 200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항공사에서 한 번에 80명을 뽑았다는 거는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보여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항공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항공사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전 세계 항공사 중에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하는 항공사 알고 계신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카타르, 예, 센스 있으시네요. 제가 카타르 출신인데 꼭 에미레이츠 먼저 말하시는 분들 제가 또 기분 좀 상하고 그러거든요. 카타르하고 에미레이츠, 또 어디 있죠? 캐세이 퍼시픽 맞죠, 유명하죠. 또 홍콩에 있는 항공사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싱가포르 항공, 세계 최고 항공사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서비스 스탠다드도 높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에어아시아, 맞아요. 요새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가항공사가 성장하는 추세예요. 유럽이나 미주는 이미 예전부터 여가항공사가 완전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요새는 이제 딱 들어봐도 들어보지 못한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다 저가항공사, 신생항공사가 이제 생긴 항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대표적인 항공사들을 가져왔고요. 저 가운데 그 사냥의 머리가 보이죠? 그곳이 바로 제가 20대를 청춘을 바친 카타르 항공사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항공사들이 항공인 승무원을 뽑고 있고요. 아주 많은 한국인 승무원들이 전 세계 전역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카타르 승무원의 한국인 승무원의 수만
4,000명, 5,000명이 돼요. 굉장히 놀랍죠. 이게 얼만큼 큰 수냐면 아시아나 항공 하나의 승무원이 지금 4, 5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하나의 총 승무원이 지금 카타르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는 한국인 승무원이 8,000명만이래요. 그래서 거의 그냥 쇼핑몰이나 어디 가면 한국인 만나는 거 너무너무 흔한 일이고요.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 승무원들 많이 뽑아가죠. 외국 항공사에서. 왜요? 네,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뻐서. 실제로 한류 있잖아요. 이 동양 이쪽에서도 이 아시아 이쪽에서도 한국인들이 예쁘기도 하고 또 자기 관리도 잘하고 또 어때요? 친절하죠, 굉장히. 그래서 뽑아다 보니까 일도 잘하고 딴 이제 그런 승객들한테 평도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어느 나라는 예를 들면 나라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뽑았는데 일을 못해요. 애들이 승무원인데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막 머리에 비듬 껴가지고 비행 오고 뭐 이런 나라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 후부터는 그 나라 아이들은 안 뽑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국적 비율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 승무원들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래서 한국인 승무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조를 했다고. 자부해도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카타르 항공사예요. 제가 이제 비행을 했던 곳이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 여기 중간에 사진의 뒤에 보시면은 합성이 아니에요. 카타르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동 생각하면 어떻죠? 사막 생각하고 제가 입사할 때 저희 할머니 우셨어요. 우리 손녀 중동에 돈 벌러 간다고 막 이러면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 시대 때는 막 사우디에 돈 벌러 가고 뭐 오일머니 뭐 벌러 간다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꼭 항공사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중동에나 외국의 기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열악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요. 전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오늘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저는 사실 오늘 되게 땀 흘리면서 뛰어왔는데 중동에서 있으면 땀을 더 흘릴 일이 없어요. 왜요? 에어컨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오히려 항상 가디건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또 돈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전기를 안 아끼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두바이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잘 된 도시라는 거. 근데 그 외에 일반적인 중동의 웬만한 도시들이요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잘 돼 있어요. 물론 안전하기도 하고요. 우린 뉴스에서 이제 몇몇의 작은 사고들을 보기 때문에 좀 인식이 안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중동이 지금 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한국인들에게 되게 진출의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저예요. 다른가요? 수술 전이라. 수술 전 아니고요.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형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형 비행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런 후에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은 입사를 해서 여러분이 비행을 하시게 되고요. 간혹 통과를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친절하게 비행기표를 줘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꼭 그런 아이들가 한 명씩은 있어요.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게 꼭 영어를 못해서라기보다 이제 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거에 수준에 맞는 그 정도의 훈련을 이제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돌려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이제 쭉 보시면 아이고 여기 있구나. 여기 가운데가 보시면 이게 도하 카타르거든요. 카타르는 사실 도시국가예요. 싱가포르랑 똑같이 나라도 카타르고 수도도 카타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세계 GDP 최고의 국가죠. 굉장히 부자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동 항공사들의 그 목적은 그거예요. 자국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자국민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부자인 자국민이 많아서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한다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 승객을 모셔다가 그러니까 한국 승객이 중동을 많이 가진 않죠. 유럽 여행을 가시는 승객을 모시고 어때요? 중동 카타르에서 경유해서 유럽을 모시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인 승객들이 굳이 번거롭게 왜 경유를 하고 갈까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고 한 번에 가면 되는데. 훨씬 싸요. 예를 들면은 지금 런던을 가는데 2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중동 항공사 에미레이츠나 카타르를 이용하면 130만 원 정도면 간단 말이죠. 그런데 비행기가 노후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중동 항공사의 목적은 그거예요.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국민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허브. 유럽 사람들을 모셔다가 아시아권으로,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을 모셔다가 유럽권으로. 그 역할로 지금 에미레이츠나 카타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가 있었군요. 자, 그러면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동이죠. 이제 중동을 생각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뭐죠?
네, 히잡, 이제 아바야라고도 하고 히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옷차림들을 많이 떠오르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진이 뭔가요? 인형이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여자분들은 갖고 놀았죠. 우리는 뭘 갖고 놀았죠? 바비 인형을 갖고 놀았잖아요. 이게 중동판 바비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바비 인형조차도 둘둘둘 만 히잡을 쓴 바비 인형을 갖고 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화권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구적이거나 이렇게 좀 저처럼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단정치 못해 보이기도 하고 종교도 있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겠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 숟가락 먼저 들지 말라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당연히 배워왔으니까 당연히 인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른이나 윗분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비행을 할 때 저희 방짝 같이 살 때 방짝이 그 전형적인 그 금발머리에 약간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아일랜드 여자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카타르에 오셔서 한 일주일 계셨어요. 그래서 저 좀 이제 도와주시고 제가 비행 갔다 오면 밥도 챙겨주시고 하시러. 근데 제가 비행을 갔다 오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 방짝 재터리를 닦아주고 저희 방짝이 저희 엄마 앞에서 담배를 팍팍 피고 있는 거예요. 저의 그 충격이라 어디서 우리 엄마 너무너무 놀랐죠. 근데 나중에 자기 엄마 오니까 본인 엄마 앞에서 같이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너무 예의가 바르지 않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일랜드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당연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중동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약간 보수적이고 좀 폐쇄적인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이따 짐작을 해보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첫 비행을 했어요. 첫 비행을 해서 이제 승객분들이 중동의 저런 커플이셨어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커플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 여자분한테 So excuse me, ma'am, would you like to have chicken or beef? 했어요. 소고기 드시겠어요? 닭고기 드시겠어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저를 딱 보더니 남편한테 귓속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저를 보더니 소고기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나빴죠. 좀 불쾌하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소고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제가 음료를 드시겠냐고, so 뭐 anything to drink 얘기했더니 또 남편이 저한테 스프라이트 주라고 그래서 줬어요. 했더니 또 남편한테 또 얼음 주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지나가는데 남편이 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 발 아래에 있는 핸드백 주워 그냥 집어서 와이프 주라고 화장을 고쳐야 한다고. 제가 순간 고민했죠. 나름 곱게 자랐는데 내가 이 여자의 가방을 집어야 하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집었죠. 4년 동안 일했죠. 그래서 집어 들고 이제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 또한 문화예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살면서 문화를 안 후에 느낀 거죠. 이 중동의 분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부, 그런 하녀, 보모 이런 게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아시아권에서 많이 오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 클래스가 분명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무례하거나 이 사람들을 하시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불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응당 내가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중동 여성들이 오면은 제 말을 듣고도 제 말을 무시해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남편분한테 물어봤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내가 물어봐도 저한테 대답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령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 같은 경우로 첫 비행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유럽 비행을 갔어요. 맨체스터를 갔어요. 영국에. 근데 똑같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있는 백인 여성이에요. 사업하시는 여성분이 타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계속 가서 음료를 권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뭐가 불편한 것 같이 가방을 꺼내려고 일어서는 찰나에 저도 옆에 가서 함께 그분의 가방을 같이 내려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분이 좋아하셨을까요? 네, 싫어해요. 왜요? 유럽은 어때요? 굉장히 성평등이 잘 돼 있고 여건이 신장된 나라라서 내가 굳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내가 어디가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자꾸 와서 자기에게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싫고 사생활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꿀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만 가서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비행을 계속 하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국적별로 다른 승객,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다른 응대를 해야 된다는 걸 느꼈죠. 물론 한 가지 언어로 하겠죠. 영어라는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 문화적인 배경이 숙지되지 않고는 아무리 제가 영어만 훌륭하게 잘한다고 해서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또한 예로 일본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늦게 가져다 드렸어요. 어떤 국적의 승객들은요, 늦게 가져다 드린 대신 과자나 스낵류를 충분히 가져다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도 덤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데 일본 승객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만큼 가져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딱 드실 거 하나만 딱 집으세요. 나머지는 가져가라고 하세요. 왜 우리 일본 가보신 분 아시겠죠? 일본은 라면 먹고 단무지 하나 추가해도 돈 받잖아요. 되게 절약의 문화가 몸소 배어져 있고 불필요한 거를 받지 않는 문화거든요. 일본은 팁도 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일본의 문화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네? 네, 뭐 말씀해 주세요. 아무나.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지금 항공사의 예를 들어서 감사해요, 최고. 저는 지금 항공사의 예를 들어서 말을 했지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뭐 다양한 기업분들도 보시고 또 제 주변에는 그냥 외국의 기업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저 또한 한국에 돌아와서는 강의도 하면서 또 그 외에 일을 하면서 기업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외국계 기업분들을. 그러면은 사실 언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외국 기업이나 어디서 근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를 잘한다고 감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항공사 탔다고 여러분 대한항공 승무원 한국말 잘해서 감동받아요? 아나운서처럼 한국말 잘하면 훌륭하다 이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나한테 더 신경을 써주고 그런 서비스에 더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영어를 쓰는 그런 게 일반화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과 그 문화권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이 미리 숙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language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죠? culture,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하고 기본 실무 영어, 항공사에서 쓰는 영어에 대한 아주 기본 맛보기 정도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직 가실 건가요? 네, 네. 어디로 가실 거예요? 괌, 좋네요. 네. 자, 여기가 어디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몰디브 맞아요. 가라앉고 있는 나라라고 하죠. 몰디브는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라앉고 있다고 해서 더욱 값진 섬이 됐죠. 왜냐하면 가라앉기 전에 빨리 가봐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할 때 되게 많이 갔어요. 정말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30-40번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좋은지 모르고 또 몰디브 나오면 또 몰디브야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신혼여행 많이 가세요. 주로 몰디브에 비행해 모시는 승객분들은 거의 다 커플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휴가를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셨어요. 여러분 요새 막 한참 됐죠? 380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 나온 그 에어버스 380. 이게 에어버스 380의 기내예요. 이거는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좀 좋죠, 넓죠. 이코노미 클래스는 이거보다 좁긴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승무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서 있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승객들이 탈 때, 비행기를 탈 때 좀 더 간격을 두고 서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회색 유니폼을 입은 분이 누구냐면 사무장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멀리서도 회색만 지나가면 행동을 똑바로 해요. 왜냐 회색이면 무조건 선배거든요. 빨간 애들 지나가면 그냥 대충 해도 되고 막 이래서 저희는 색깔로 존재감을 완전히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탑승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아주 간단한 역할극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를 여러분이 도와주실지 아니면 박헌희 교수님을 제가 괴롭힐지. 자, 일단은 flight attendant, F가 flight attendant고요, P가 passenger, 승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나 그냥 한 분께서 그냥 하시는 거 아니고 읽으시는 거니까 flight attendant를 한번 이왕이면은 여기 아름다운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여자분들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누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이왕이면 좀 더 크게 읽어주시면 좋고요. 나오시게 해요? 마이크만 드릴게요. 마이크 나오시고 싶으셨구나. 그럼
아, 그러시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거 보링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승객분들이 탑승하실 때 승무원들이 정자세를 하고 미소를 짓고 이제 서 있죠. 자, 그럼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패신저로 할게요. Welcome aboard. How are you, ma'am? I'm very good, thank you. Where is 11A? That is in the front of the cabin. 이건 영장 해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오세요. Please follow me. Please follow 잘하셨어요. me. 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아니 끝까지 가고 할까요? 끝까지 갈게요. 가방 드는 거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carrying your bag? Good, 괜찮아요. 그 다음 It seems very heavy. Thank you. May I keep it in the overhead bin? No, I'll put it under my seat. Thank you. It is my pleasure.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영어를 박수 한번. 영어를 원래 공부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감이 있으시네요.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잘하셨고요.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지금 하신 것도 전혀 틀리지 않거든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 없고 제가 조금만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 대부분의 99%의 분들이 follow me 하시거든요. follow me 하면은 대부분 follow you 따라갈 거예요. 왜냐면 follow me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내에서 여러분 승객한테 좀 더 경어체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있으신 분 제안 좀 해주시겠어요? Come this way 그것도 괜찮고요. 사실 follow me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 지드래곤의 휴대폰 광고 아세요? Follow me 막 그 다음부터 유난히 제가 강의 가면 학생들이 follow me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근데 follow me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경어체로 보면 please come with me라고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역하면 저와 함께 가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follow me 하는 것보다 please come with me라고 하시면 좀 더 이제 경어체에 단정하고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방 드는 거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런 항상 경어체 상대가 약간 비즈니스 세팅이나 좀 더 그런 포멀한 장소에서 그런 만남이 있거나 미팅이 있을 시에는 can으로 시작하는 문장보다 뭐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may, could, would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단정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시작하는 의문문 형태에서 앞문장 하나만 바꿈으로 인해서도 어감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승객분이 이제 막 옹성옹성 서 계시는데 잠깐 지나가도 될까요? 라고 할 때 Can I pass? 하는 것보다 May I pass? 하라고 하는 게 더 단정하고 공손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씩 고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 줄 쳤죠.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놓다, 물건을 놓다 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keep, put 또 뭐가 있죠? 놓다. A place? 맞아요. 또 뭐 있죠? store 등등 있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뭐죠, 영어로? take off 한다고 하죠. 반대 내려오는 건? 랜딩 한다고 하죠. 자, taking off 하고 있어요. flight is taking off 하고 있어요. 자, 제 사진이 제가 짱 하고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 저 아닌 것 같아요. 그 웃음은 뭐죠? 그럼 그렇고 아닌 것도 아닌 웃음이 좋은 뜻으로 해석할게요. 특히 남자분 크게 웃으시는데 이따가 한번 이유 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입고 있는 게요. 저희 항공사는 앞치마가 따로 없어요. 조끼예요. 그 남색 조끼로 갈아입으면 그게 앞치마 역할을 했었어요. 앞에 되게 럭셔리한 식사가 있잖아요. 보통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에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뷔페식으로 식사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승객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걸 즉각에서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 자리에 칵테일 같은 거 제조해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은 이제 우리 항공사 그 홍보 사진이에요. 이것 또한 비즈니스 클래스네요. 자, 그래서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너무 훌륭한 이미지도 아름다우신 플라이트 어텐던트 너무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남자 승무원 한번 가볼까요? 아까 크게 웃으신 분. 제가 원래 복수를 하거든요. 자, 이번엔 남자 멋진 남 승무원이 비행기를 이제 승객을 모시는 걸로 할게요. 읽어주세요. 제가 플라이 어텐던트. Yes, please. We are serving a meal. We have a chicken and beef. Which one do you prefer? 발음도 좋으시고 제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틈을 안 주시네요. 네, 잘하셨어요. 그런다고 또 제가 요즘에서 포기하지 않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방금 남승무원이 너무 좋은 발음으로 너무 좋은 목소리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We are serving a meal. We have chicken and beef. Which one would you prefer? 라고 했어요.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그치? 뭐 먹고 이제 식사하는데 뭐 드실 거냐고 얘기한 거잖아요. 승객의 표정이 뭐죠? 문제는 여러분 비행을 할 때는요. 승무원들은 영어를 너무 잘해요. 누가 못해요? 승객이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뭐 아프리카 뭐 나이로비 이런 데 비행 가잖아요. 거기 막 부족분들 그런 분들이요. 영어 못하죠. 아무 통용될 수 있는 언어를 못해요. 심지어 자기네 나라 사람하고도 얘기를 못해요. 왜요? 아프리카는 언어가 막 몇백 개가 되잖아요. 부족 간에 다르기 때문에 수도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그 나라 말을 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남승무원 분의 기지를 발휘해야겠죠. 자, 승객이 치킨어 비프라고 했어요. 승객이 이런 표정, 지금 원숭이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what? 뭐 이런 표정을 지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플라이 어텐던트죠? 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승객이 그 아프리카 부족 출신의 승객분이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을 해주면 되는 거죠, 승객한테. We prepared some chicken or delicious some other food. You can choose anything. 또 이러죠. 왜냐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남승무원 영어를 너무 잘해. 문제는 네. 승객이 뭐예요? I recommend chicken soup. 또 이러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잘하셨어요. 또 This 다른 one. 제안 있으세요? This one, eat this one. 그냥 먹어 이러는 거예요. 또 제안이 뭐가 있으세요? 실제로 가끔 그럴 때도 있어. 너무 바쁠 때 못 알아듣으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들을 때도 있긴 해요. 또 제안 뭐 있을까요?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 한다고 누가 하셨어요 방금? 여기 안경 쓰신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바디 랭귀지를 하시겠어요? 제가 승객이랑 뭘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까요? 꾸꾸 이럴 수 있죠. 왜요? 나라마다 우리는 꿀꿀하잖아요. 돼지도. 미국은 오잉 오잉 이러잖아요. 그 동화책 보면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비프는 저도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치킨, 피쉬 이런 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죠? 꼬꼬대. 그리고 fish 이렇게 하면 승객이 어떻게 하게요? 뭐 이래요. 치킨 달라고. 알아들어요. 너무 신기하지만 진짜 알아들어요. 그럼 딱 주는 거죠. 무슨 제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런 이제 영어를 다 잘하진 않아요. 외국계 기업에서도 또 우리가 왜냐하면 영어권 국가가 아닌 나라의 사람이랑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분도 제한적인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때로는 이런 융통성을 발휘한 바디랭귀지도 필요할 때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요새는 또 아프리카가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은 이미 진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 많이 진출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더더욱 이런 바디랭귀지가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갈게요. 연결해서 남승무원 다시 제가 해서 I will go for chicken please. Okay. Would you like to have some wine with it? How about some white wine? That sounds great. Here you are. Enjoy your meal.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밑에요. 네. Then, would you mind if I took your tray? If I took your tray.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마지막 거 Then would you mind if I took your tray가 무슨 뜻이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불편하십니까? 혹시 꺼려서?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아래 네 가져가세요. 다 먹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아무나. I don't mind. You can do it. 맞아요. 되게 잘하셨어요. I don't mind. 지금 우리 남승무원 역할을 하신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제가 끝내 공격을 못했네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 실제로 너무 잘하셨는데요. Would you mind라는 mind 자체가 뭐죠? 싫어하다, 꺼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면 Would you mind if I took your tray라는 게 접시 다 드신 식사 쟁반을 가져가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는 그냥 정보로 처리돼서 인지가 되는 거죠. mind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럼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보통? Yes, yes 그러죠. Yes. 그 말은 이제 영어권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죠? mind 한다는 거죠. 가져가지 마라고 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mind로 되는 문장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긍정이 되는 거죠?
No, 그죠? No, not at all. You can take my tray가 돼야 되는 거죠. 되게 마이너한 거지만 또 이런 마이너한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뭐 상황적인 걸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실수는 실수니까 이런 작은 실수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런 후에 더 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네, 면세품 판매. 승무원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네, 인센티브 받아요. 퍼센테이지로 해서 저희 중동도 승객들은 많이 사거든요. 되게 많이. 또 부인도 4명씩이니까 막 4개씩 사요. 한꺼번에. 그러면서 뭐 마음에 들면 승무원도 하나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는 향수를 사도 무조건 4개. 4개. 또 한 명 부인이라 차별하면 법정에서 얘는 심판을 받는데 실제로. 그래서 꼭 4개씩 공평하게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팔아서 좋죠. 근데 또 단점으로 안 좋은 게 또 손실이 나거나 혹은 가끔 도난 같은 게 발생하면 그것 또한 승무원 월급에서 디덕트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면세를 하는 것도 승무원의 급여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쭉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승무원을 해보도록 할게요. 승객 역할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누가? 다들 영어 잘하셔서. 교수님? 제가 그러면 승무원을 하겠습니다. Sir, would you like to buy any duty-free items? What kind of perfume do you have? Yes, sir. We have Chanel No. 5 and Christian Dior. I think I will buy Chanel 5. 거기까지요, 교수님.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럼 달러로 얼마예요? 뭐라고 할까요? How much is it? In dollar.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flight attendant 저니까 it is $130, sir. 한국 돈 받나요? 안 받나요? Do you? accept가 맞아요. 지금 take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accept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give and take 물리적으로 주고받는 거를 말을 하고요. 보통 이제 그 화폐를 취급하다, 내가 너희 화폐를 받아서 우리는 그걸 취급한다는 뜻을 할 때는 accept가 정확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so certainly, sir. 자, 이제 certainly라는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의 경어체죠? yes의 경어체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분도 yes라고 쓰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요 그런 서비스 업계, 항공업계나 호텔업계 그리고 조금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상대한테 yes, okay, of course 이런 표현을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가볍게 들릴 수 있다는 느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의 가장 정중한 말이 뭐가 될 수 있죠? certainly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알아두시면 okay 하는 것보다 certainly, sir, certainly라고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비행기가 내려왔어요. 랜딩을 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랜딩을 해서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쭉 가다가 게이트에 도착하면 그때 서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국적별로 달라요. 비행기가 도착해서 바닥을 갈 때 막 일어서는 승객들이 계세요. 위험하거든요. 사실 다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분들도 좀 쓰세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게이트에 다 도착해서 이제 일어서도 됩니다. 안전벨트 풀으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국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나쁘고 조카가 아니라 그냥 약간 성향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이 또한 문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일어나시는 승객분들한테 착석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혼자 말씀하셨어요. 좀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Please remain seated. 잘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제로 항공사 교육을 가도 현직 승무원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sit down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경어체는 please remain seated. 그래서 착석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회의나 미팅 같은 데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런 장내 방송 같은 거 나오잖아요. 혹은 여러분이 그런 걸 주재하거나 진행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도 대중이나 청중한테 remain seated라고 하시면은 가장 정중하게 이 모모가 끝날 때까지 착석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I hope to see you again, sir 이라고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비행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휴가 즐거우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이제 외국 업계에서 외국인들이랑 같이 근무를 하거나 그런 쪽에 고민을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F를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외국 업계니까 뭐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F는 유창함,
fluency가 중요하겠죠. 기본이겠죠. 그리고 더 유창하면 유창할수록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또 다음에 F도 굉장히 중요한 F가 있습니다. 뭘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friendly,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F도 좋네요. 또 있을까요? 제가 만든 F는 아니거든요. 좀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foreign? 외국이니까 foreign. 그래요. 좋은 연상이네요. 네, 좋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양한 문화권에 다양한 사람의 정해진 언어는 없는 거예요. 정해진 표현, 어떤 표현을 할 때 이 상황에 쓴다고 최고의 서비스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대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문화권, 환경, 상황, 배경에 따라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꾸는 능력을 flexibility에 전원이 다 거의 전원이 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제가 여지껏 여러분께 함께 전달하고자 했던 게 잘 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렉서빌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이제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진로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